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낸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일단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6대 범죄를 이미 검찰이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요. 그러면 6대 범죄도 지금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그럼 다른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 기관이 특별수사청,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 검찰 자체는 기소하고 헌법상 영장 청구하고 나머지 수사는 다른 어떤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청에 보내는 것을 하는 게 입법 주요 요지고 조 법률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지 않고 이제 기소권만 갖는다라고 하면 큰 변화긴 큰 변화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해본 적이 없거나 그렇게 아니면 관행에서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능률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이미 돼버려서 존재해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큰 변화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경은 뭐냐 계속 이제 따져 묻는단 말이죠. 그렇죠. 해방 이후에 계속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경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돼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이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하고 나누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었고요. 아닌 나라도 있지만 그 틀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6대 범죄를 남겨두면서 했던 건데 지금 조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지나가 버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상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수사 기소권 구별하는 거 분리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더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물론 특수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로 그래도 힘이 센 권력자들이라거나 공직자의 비위 위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걸 뚝 떼어다가 경찰한테 주자니 경찰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걸 다른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주자니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맡긴 공수처도 잘 못하는데 새로 만든 게 또 뭐 이렇게 잘할까? 이런 이제 효율과 능률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6대 범죄는 놔둔 거거든요. 사실은 6대 범죄 중에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보다는 검찰이 잘하니까 검찰에서 계속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시기는 사실 언제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늘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라는 건 또 국가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몰두를 할까, 어디에 인력이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판단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6대 범죄 역시도 검찰보다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게 경찰일 수도 있고 다른 중수청이든 다른 범죄수사청이든 그것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맞다.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해버리면 이 중대범죄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이제는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만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 그리고 김호수 지금은 총장이지만 네. 법무부 차관 차관이죠. 예,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괴를 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생각이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총장은 내가 이래갖고는 어떻게 후배들 또는 부하들을 데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끌겠습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검찰을 개혁하는데 검찰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내가 가진 권한을 다 뺏겨야 되는데 그렇죠. 6대 범죄만 남겼을 때 그때도 지금 상당히 많이 뺏긴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뺏긴다고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런 어떤 뺏기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장이 되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장 검사라든지 검사장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수 총장이 입장이 좀 선회된 것 같아요. 예. 이미 그 시기 상조 정도는 시기 조절로는 맞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것까지는 너무 빠르다라고 본인은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도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를 전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하면 되죠. 예. 경찰이 하면 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 기관이 하면 됩니다. 그 기관이 하는 건데 왠지 그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하면 이 범죄들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은 좀 오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 가장 문제라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것들은 다시 수사기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를 사실 여지껏 그럼 못 해왔구나. 저러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검찰을 너무 그냥 몰고 가고 그냥 막판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은 불가피하네요. 저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이게 막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갈등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게 기본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법으로 그것대로 통과했습니다. 집행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요. 지금 집행부 밑에 있는 청이거든요. 검찰청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을 해보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법이 다 통과가 되거나 이렇게 당론이 정해진다면 그때는 더 이상 저는 갈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기소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제 지지부진이 된다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 요소로 될 가능성도 있지. 이게 만약 통과가 되거나 뭐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들 또 검찰의 다른 이제 직원들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가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내일 정치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송영기 네. 대표는 당론 채택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내일 지금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당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설명이 됐고 당론이 채택되면 뭐 간혹 이제 그런 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그대로 지금 다 법 추진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걸 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의원이 있긴 했지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론에서 다수가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본회나 이런 게 통과 가능하고 그 이전에 지금 보면 안건조정소위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예. 양양재 무소속 의원을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 가능성도 없고요. 당론 채택만 된다 그러면 좀 진행이 빡빡빡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치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밀고 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컨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수사라든지 뭐 예. 경찰에서 하고 있지만요.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 고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이 세 가지 정도 법안이 될 수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공수청이든 어쨌든 이런 다른 기관을 통해서 6대 범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만든 것 같고 뭐 이거는 사실 협치보다는 지금 일어난 상황에 민주당이 좀 반응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부패 완판 이렇게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공개적으로 뭐 비판을 하거나 의견을 갖다가 분명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부권 같은 걸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3분의 2가 되니까 통과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서두르는 것 같거든요. 5월 10일 이전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과가 가능한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후보 시절 때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난 검사 아니다 나 혼자 됐다 뭐 지금 민생 신경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이 내일 의총 결과가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의견 표명하고 민주당의 어떤 입법 추진하고는 같이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책임은 책임자죠.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입장을 아무것도 안 내놓기는 좀 그럴 것이고 뭔가 입장을 내놓긴 할 텐데 말이죠. 그거는 일단 내일 민주당 의총을 한번 좀 봐야겠네요. 예,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